예로부터 우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주로 먹어왔습니다. 주식으로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 몸 상태도 변합니다. 삼 년 전 한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새 주식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점차로 쌀에서 빵, 밀가루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함께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으로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 관련 만성질환들, 즉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식이 바뀌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이 병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나를 보고 싶었죠. 대사성 증후군의 원인을 식습관에서 찾고자 한 연구. 시험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는 주식으로서 우리가 비교할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먹어오던 쌀과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밀가루 음식의 대표적인 주식 빵을 비교하는 게 되겠죠. 당뇨 전 단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29명을 모아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은 간단합니다. 임상 시험자 29명에게 매일 3끼의 도시락을 제공했는데요. 백미밥과 빵 그리고 발화 현미밥. 주식만을 바꾼 식단으로 각각 한 달씩 총 3개월간 진행했죠.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기초 대사량에 맞춰 하루 평균 1,800칼로리에서 2,400칼로리까지 동일한 열량을 먹게 한 후 검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식단을 짰거든요. 다만 주식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체중은 다소 빠지는 경향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상자 하나하나가.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빵그룹이 오히려 체중은 약간 늘고 그리고 그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결과는 얻었어요. 식후 2시간 동안 관찰했는데요. 빵보다는 밥 종류가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분비했습니다. 포도당으로 볼 수 있는 혈당은 빵이 높았고요. 당뇨의 기준이 되는 인슐린 역시 밥과 빵의 차이가 있는데요. 빵을 먹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났으며 발화 현미밥은 중성 지방을 눈에 띄게 감소시켰습니다. 3개월간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이 체중 감소 효과를 봤죠. 당시 임상 시험 대상자를 만나봅니다. 올해 47살인 그는 자전거 마니아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기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데요. 하지만 당시 무려 11kg을 감량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낮췄습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도 편하고 타고 나서 피로감도 더 덜한 것 같고 확실히 감량이 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더 자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임상 시험 전 84였던 몸무게를 75kg으로 지켰습니다. 발화 현미밥을 꾸준히 먹고 있었던 그 항상 정량으로 먹는 습관을 고수하고 있죠. 될 수 있으면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그리고 칼로리를 정해서 많이 섭취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방향으로 식단을 유지하려고 해왔어요. 그동안 비만의 주범으로 몰렸던 밥.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있는 걸까요? 쌀에 있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인슐린의 분비량을 줄여서 혈당을 서서히 낮춰줘요.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면 우리가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낮아지니까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니까 다른 것을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는 등 대사증후군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밥의 다양한 반찬으로 영양을 고루 섭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작은 텃밭을 키우며 건강을 챙긴다는 부부.
네. 오늘 점심 때 먹게 달걀 났는지 확인 좀 해줘봐. 그래요. 한번 가볼게. 남편의 당뇨 진단 이후 전원 생활의 꿈을 앞당겼습니다. 이번 주 회식 자기 얼마나 했지? 3번. 자기 당뇨 환자가 하루에 술 먹는 게 몇 잔인 줄 알고 있어? 식전에 꼭 혈당 수치를 확인합니다. 아니. 올해 52인 남편에게 2년 전 당뇨가 찾아왔죠. 자기 얼마 나왔어? 128. 다행히 오늘은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2년 전인가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또 콜레스테롤 높거든요. 약도 먹고 있고. 아내는 항상 집밥을 고집합니다. 특히 주식인 쌀밥에 신경을 쓴다는데요. 백미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신랑이 조금 당뇨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 높아서 병아리콩이랑 뭐 귀리 등도 좀 섞어 먹고 또 요즘에 기능성 쌀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쌀을 조금 넣어서 먹고 있어요. 쌀과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짓는데 최근엔 당뇨에 좋다는 기능성 쌀도 함께 넣습니다. 빨간색을 띠는 홍국쌀은 누룩곰팡이를 발효해 만든 쌀입니다. 그리고 항상 냄비에 밥을 하죠. 저온 저압으로 요리할 때 탄수화물 속 식이섬유와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답니다. 붉은색 밥이 참 특이한데요. 드디어 부부만의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당뇨나 콜레스테롤은 사실 치료약은 없잖아요.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되고 얼만큼 관리를 잘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 맛있는 집밥은 이들의 행복을 키워줍니다. 자기 생수도 먹어봐.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패턴이 뭐 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건강이라든가 뭐 다이어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이 관심이 높다 보니까 다양한 품종 개량을 통해서 쌀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단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오래전부터 있었고 뭐 식어도 찰기가 있는 밥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곳에 국립식량과학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품종의 다양성을 위해 육종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죠. 2016년 개발된 이 벼는 미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품종 등록을 마치고 농가로 보급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반 밥의 경우에 그 식은 밥이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딱딱해지고 찰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호 같은 경우에는 저아밀로이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식은 밥이 되었어도 굉장히 찰지고 윤기가 좋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토종쌀은 무려 3천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쌀의 기능이 다른데 현대는 질병과 다이어트에 좋은 쌀이 인기입니다. 이곳에선 그동안 사라진 쌀 품종이나 해외에서 들여온 쌀을 접목해 고품질의 쌀을 탄생시키는데요. 쌀의 기능뿐만 아니라 맛의 품격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갓 지은 밥에 우리가 씹었을 때와 같은 조건을 준 후 그 파쇄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 이런 연구를 통해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밥맛도 좋은 쌀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가정 간편식 쪽에서 저희들이 품종 개발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이제는 그 소비자 연령층에 맞는 그러니까 어린이용은 그 고단백질 쪽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환자분들께서는 소화가 쉬운 그런 고영양식 젊은 층이 소비하는 그런 그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그 가공밥 쪽으로 저희들이 분야를 나눠서 좀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쌀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집밥이 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데요. 밥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쌀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락 제조업체.
최근 간편식을 찾는 이들이 많아 더없이 바빠진 곳인데요. 매일 아침 전라도에서 갓 도정한 쌀을 공수받습니다. 쌀이 들어오면 곧바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꼼꼼하게 살핍니다. 완전립이 90% 이상 이제 도달하는지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이제 수분이 14에서 이제 16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깨지거나 금이 간 쌀은 밥이 질어져 품질이 떨어진답니다. 물에 불려 미세 실금까지 확인하는 이들. 검사가 무사히 끝나야 쌀은 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간편식의 밥맛은 이 무쇠솥의 비밀이 있다네요. 10분 만에 밥을 짓습니다. 또 진공이나 냉동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밥을 전달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떡처럼 굳어버리는 밥. 이를 방지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편의점 도시락 하면 전자레인지에서 돌려 먹는 도시락이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였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진짜 갓 지어낸 밥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품질에 대한 것들을 높여가야 되고요. 고객의 니즈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관리라든가 아니면 양곡에 대한 애초부터의 원료부터 나올 때까지 관리들을 계속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즉석밥과 컵밥에 죽까지 쌀 간편식의 소비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상반기보다도 성장률이 더 높아진 상황.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쌀 간편식의 발달과 함께 쌀 가공식품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쌀가루로 만든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됩니다. 모든 면 종류를 쌀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파스타도 개발됐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빵집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쌀가루로 만든 빵을 판매하고 있죠. 많은 종류의 빵을 밀 대신 쌀로 만듭니다. 밀은 대부분 수입되는데요. 우리 쌀로 빵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이곳. 쌀가루는 반죽하는 시간이 밀가루보다 길다고 합니다. 잘 부풀어 오르질 않아 쌀 발효종을 넣어 빵 모양을 만들기에 손이 더 갑니다. 일반 밀가루 들어간 거는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쌀가루가 들어간 거는 약간 쫀득쫀득한 떡과 같은 식감을 내기 때문에 좀 소화 같은 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맛과 식감, 그리고 모양이 조금은 투박하지만 쌀가루를 고집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인데요. 손님들도 이 특별한 노력을 인정해 줍니다. 뭐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말고? 아무래도 밀가루빵보다는 건강이 좋아서? 건강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품의 다양성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맛이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충분히 빵을 먹고 싶은데 밀가루가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걸 즐기고 싶은 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위드 코로나19 시대, 한국인들의 밥심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정성껏 지은 밥이 하락세였던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몸에 좋고 맛있는 한 그릇의 밥, 건강한 집밥을 완성합니다.